그게 뭐였어? 우리 해야 될 말씀은 얘기해. 유형 17번. 유형 17번부터 보면 요거의 최고자리 숫자, 제일 앞에 있는 숫자. 이제 요거는 요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된다. 로그 5, 7, 3, 1, 5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이 숫자의 최고자리 숫자가 물론 5인 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로그는 항상 소수점 아래 위로, 소수점 위로 한 자리만 만들어내고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를 정수부분 소수부분 떼면 4 더하기 로그 5.73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떼고 보면 소수점 아래로 올라가 있는 요 숫자, 요게 최고자리 제일 앞에 있는 숫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 요 로그 5.7315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 요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게 20제곱을 로그 안에 집어넣어 보면 20이 내려오고 로그 6이 로그 2 곱하기 3이라서 더하기로 떼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거든. 그럼 우리는 20 곱하기 요거는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0.7781인가? 이렇게 되거든. 20을 곱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20을 곱해서 계산하면 얼마니? 2, 6, 5 맞나? 6 맞지? 5 그리고 1 15.6이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래서 이걸 정수부분 소수부분 쪼개보면 정수부분은 15가 되고 0.562가 나왔다는 거지. 이거 이제 자릿수는 16자릿수인데 요 숫자 0.562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가지고 최고자리 숫자를 예측하는 거야. 그걸 예측해보면 0.562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야 계산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로그 3이 0.477이거든. 로그 4는 이걸 찾아야 돼. 로그 4는 4가 2의 제곱이라서 2 내려오면 여기다 2 곱한 거거든. 0.6020. 다시 말해서 계산, 로그 값을 계산한 결과 값이 0.477에서 0.6020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게 계산되어진 숫자는 3에서 4 사이에 있는 숫자일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 0.562는 6029보다는 작고 4771보다 크니까 3에서 4 사이의 수겠다. 즉 요거를 계산한 진수는 3. 얼마일 것이다. 최고 자리 숫자는 3이다. 이렇게 참고하지. 이 소수 부분 가지고. 밑에 꼭 하나 더 해줘? 괜찮아?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고 실력업에서 문제 한번 볼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요 숫자는 얘를 좀 변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밑 변환 공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지. 요 숫자를 보면 밑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밑 변환하면 역수 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고 보면 같은 거기 때문에 넘겨올 수 있지. 서로 다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 0이 되지는 않고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넘겨오면 어디 됐을까? 로그 A의 B를 제곱한 것이 1이야. 요거지.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지. 로그 A의 B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거. 근데 로그 A의 B가 1이 된다는 말은 A의 1제곱이 B니까 A, B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방금 서로 다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로그 AB가 마이너스 1건 여기 우리가 찾는 거였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B가 된다는 말은 A분의 1이잖아. 그래서 AB가 곱해서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지. A분의 1이 B니까 AB가 1이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걸 계산을 해주면 3A 더하기 12B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라. 곱을 나누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산술기하 평균을 써라. 이 얘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돼 있고 C분의 AB가 2의 18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분의 1 플러스 2Y분의 5 3 빼기 G분의 5 이렇게 인 것 같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지금 X, Y, C가 다 분모가 있으니까 일단은 분모로 넘겨보자고. A의 X제곱이 64니까 A는 64의 X분의 1제곱일 거야. 요거 좀 고칠게. 요거 고치면 B의 3분의 2제곱이잖아. 그거의 Y제곱이잖아. 요거는 C의 5분의 1제곱이고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B의 3분의 2제곱의 Y제곱을 64로 넘겨보면 B는 3분의 2Y가 분모로 역수돼서 넘어가야 되니까 64에 어떻게 넘어가니? 2분의 3이고 그래서 2Y분의 3 이렇게 넘어가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는 거지. C는 5분의 Z가 넘어가니까 64에
Z분의 5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3 빼기 Z분의 5가 되려면 얘네 둘이는 곱하고 얘는 나눠야 될 거잖아. 그래서 A, B는 곱하고 C는 나누니까 64에 X분의 1 2Y분의 3 C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고맙게도 얘가 2의 18제곱이지? 64는 2의 6제곱이잖아. 그거에 X분의 1, 2Y분의 3, C분의 5. 아, 그러니까 18 되려면 요 정보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주면 되지. 계산을 잘못했어? 그랬었을 거 아니야. 최대 공약수가 1인 세 자연수 A, B, C와 실수 D에 대해서 다음 성립할 때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는 말은 서로 소다 이 말이지. 맞지? 서로 소다.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서로 소인 세 수에 대해서 A 로그 180 빼 5 더하기 B 로그 180에 2 C 로그 다행히 밑이 통일이 돼 있네. 그놈이 D다. 그렇지? 그래서 이 A를 주어져 있는 거를 전부 다 위로 올리면 되지. 그래서 A도 위로 올려버리고 B도 위로 올려버리고 C도 위로 올려버리면 밑이 다 통일이 됐으니까 그럼 로그 180에 5의 A제곱 로그 180에 2의 B제곱 밑이 같으니까 전부 다 합을 곱으로 고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5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3의 C제곱 그게 D다. 그러고 이제 요놈을 뭘로 돌리는 거야? 이걸 다시 치수로 이렇게 돌려보면 그러면 180의 D제곱이 5의 A제곱 2의 B제곱 3의 C제곱이다. 그래서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180 소인수면 얼마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 그거의 D제곱 이렇게 되네. 됐어? 아니네. 그래서 정리하면 2D가 C고 그 다음에 2D가 또 3이니까 B고 그 다음에 D가 A네 이렇게 다 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여기 A랑 D가 같기 때문에 A랑 D가 2만 돼도 최대 공약수가 2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어차피 2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A랑 D는 무조건 1이어야 돼. A랑 D가 1이니까 B랑 C는 2겠네. 됐어? 이게 왜 장애용암이지? 모르겠네. 소인수분해 제대로 했니? 맞는 것 같아. 이거 정리하고 유형 17 한번 풀어봐.
난 이번 주에 뭐 한다 그러지 않았어? 화기진가? 뭐 한다 그러지 않았어? 내일이야? 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네요. 알았어?
함수, 로그 함수. 조 18조. 우리가 배웠듯이 기본형은 익히고 그거에 대한 표준형은 좀 다르고 그렇게 갑시다. y는 ax 제곱 지수에 있는 요게 정의역 그렇게 해서 나온 ax의 결과값 그걸 함수값 y로 바꾸는 치역으로 가지는 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고 당연히 미치의 조건과 미치의 조건이 있다.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 0보다는 커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수함수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기본 꼴을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게 a가 1보다 클 때의 함수 증가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얘는 a가 0에서 1 사이. 그래서 지수함수를 하는 동안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넣고 밑이 제일 중요하다. 밑이 제일 중요하다.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 y절편은 둘 다 0,1이고 왜냐하면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니까 0,1이고 정의역은 x에는 뭐든지 들어가도 됩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0보다 크지? 치역은 둘 다 0보다 크다. 정의역은 뭐 쓸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챙겨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가 그 분수함수에서 배웠던 거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점근선. 요 지수함수는 x값이 커지면 아니요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y축이 가까워져. 그래서 y는 0, 즉 x축이 점근선이다. 좀 챙겨놔야 되고 감소함수도 마찬가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x축이 점점 가까워져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y는 0, x축이 점근선이다. 그 다음 너무 눈에 띄게 보였지만 요 두 함수는 당연히 y축의 대칭이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x축에 대칭시키거나 뭐 원점 대칭시키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고 뭐 대칭서까지 다루면 사실 지수함수는 요게 다야.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평이동한 거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기본형으로 알고 있는 요런 거 하나 있다 치면 요거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요런 식으로 평이동한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요 그래프가 y는 a에 x-m 더하기 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이 됐는데 그 마이너스 n이 반대로 넘어간 거지. 이게 평행 이동한 함수다. 그런 얘기가 전부예요. 그게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다. 이거 말고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2차 함수나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배웠던 내용보다 사실은 지수함수가 훨씬 더 쉬워. 훨씬 더 쉬워. 지수로그 함수로 넘어서부터 함수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지수로그 함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합성 함수라는 놈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 지수로그 함수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지수로고 함수를 같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그거까지는 하지는 않고 최대 최소까지만 한꺼번에 볼게. 67쪽 한번 볼래? 조금 전에 말했지만 지수함수는 워낙 그 응용도가 낮은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해석하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게 그냥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처럼 뭐 즉 감소하다 증가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 증가함수 하나를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가 있다. 그 범위 A 썼으니까 잘못했어요. 여기 m이 있고 n이 있다. 이렇게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도 사실 너무 해석하기가 쉬운 거야. 큰 거 넣으면 큰 거 넣을수록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역 x값이 크면 y값도 크고 정의역 x값이 작으면 y값도 작다. 물론 증가함수 기준으로. 감소함수는 반대로인 거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해석해라. 작은 값 집어넣은 게 오히려 더 큰 값 집어넣은 게 오히려 더 작은 값. 작은 값 집어넣은 게 오히려 더 큰 값. 그렇게 최대 최소를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엄청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굳이 이거를 뭐 짚고 넘어갈 필요가 굳이 없을 정도로 엄청 쉬워.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영희가 하기 힘든 부분은 따로 없지 싶어. 전혀 부담되지 않을 거야. 교수한테 뭐 많이 하기는 좀 그렇고 RPM으로 한번 가볼래? RPM도 내용이 그렇게 똑같이 돼 있나? 그러네. 유형편을 조금 푸는데 뭐 이거 쌤이 뭐 굳이 안 풀어봐줘도 될 것 같거든? 듣는 게 오히려 더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래서 유형 10번까지가 최대 최소거든? 한번 풀어볼래? 원래 오늘 지수 로그하고 전부 다 한꺼번에 끝내려 했는데 감사해. 세미가 원망하자. 한번 풀어봐봐. 개념 원리는 다 풀렸겠지.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주고.